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시험에 꼭 풀어봐야 할 문제를 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5강으로 비록 길지는 않고 짧지만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냐? 바람 신바람 음쌤 되겠고요. 풀네임은 은동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합격을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게 되면 맨 앞부분은 엄청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실제 여러분들 제가 믿습니다. 교수님이나 박사님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심지어는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삼국시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강의 특성상 깊게 꼼꼼하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는 못 가르쳐 드리겠지만 굵직굵직하게 크게 나올 만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렇게 찝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성기를 누가 먼저 지녔냐? 정성기 때 왕은 누구고 그 왕들의 주요한 업적은 뭐가 있었냐? 선생님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외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시나마 짧게 한번 쉽게 암기법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한번 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삼국시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한강을 누가 지배를 하냐, 누가 차지를 하냐에 따라서 누가 갈린다? 바로 주도권. 당시 정성기가 누구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도에 한강을 삼국 중에 누가 지니고 있냐, 그걸 보시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성기가 온 나라는 누굴까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어디? 수도가 서울이었던 백제, 위웅사. 백제의 수도는 어떻게? 위례성, 웅진, 사비로 바뀌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양에서 시작했던 서울에서 저쪽 어디죠? 송파죠. 송파. 서울 쪽으로 치면 송파군. 지금 또 한성 백제 축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잡았던 일단 백제가 제일 먼저 정성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때 왕이 누구냐? 바로 백제 근초고왕 되겠습니다. 최초로 백제의 정성기를 끄고 삼국통수에서 제일 먼저 정성기를 했던 근초고왕 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모든 왕들, 백제, 고구려, 신라 등 모든 왕들이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하루만 딱 공부하고 다음날 시험 전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워낙 원래 알고 있던 게 계신 분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합격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만큼 그 전에 지금 또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듣고선 문제집을 푸시고 여러 가지 개념을 보는 이유가 시험을 합격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성기가 오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왕이 어떤 왕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왕이 기반을 다져놨는 걸 바탕으로 정성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바로 앞에 있었던 고이왕 때 이러한 기반이 다져져서 근초고왕 때 오게 되는 건데 백제의 최고 정성기입니다. 4세기 때. 그리고 그 나라 왕의 힘이 세냐 안 세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왕위가 형제한테 가느냐 아니면 다른 아예 족장체제로서 다른 부족에 넘어가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부자상속제로 확립한다. 이거 봐서 왕의 힘이 강했구나. 일단 근초고왕 때 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 근초고왕 때 중요한 거는 평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누가? 고국원왕. 이름이 비슷하죠? 고구려의 누구? 진대법을 시행했던 고국 천황과 이름이 비슷한데 선생님 헷갈려요. 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고국, 일단 이름부터 약간 고구려랑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고국이고 하늘천입니다. 왕이 하늘이다. 즉 얘도 왕의 힘이 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왕의 힘이 강했기보다는 이때부터 어떻게? 바로 고구려의 정성기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고국 천황 때도 부자상속제가 확립이 되고요. 어쨌든 반대로 고국 원왕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스럽게 죽어버렸다. 원망스럽게 고국 원왕, 고구려의 왕인데 원망스럽게 죽어버렸구나. 그랬어. 당연히 고구려의 왕이 죽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때부터 백제랑 고구려는 원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자, 이 근초고왕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중국의 여서와
쌍둥반도, 쌍둥반도. 쌍둥반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장보고가 쌍둥반도에 포파원 설치했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맞죠? 통일신라 후대 하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 다음에 발해의 무왕이 또 어디로 갑니까? 쌍둥반도 지역을 장문유의 수군을 통해서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신라원, 그 다음에 뭐 발해관 이러한 또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 뭐 숙소 이런 것들이 있던 곳이 쌍둥지방이고요. 왜 그러냐면 쌍둥지방이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당연히 발달한 거. 어쨌든 그 다음 일본 규슈 일본 규슈 지방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의 왕한테 줬던 외왕한테 줬던 게 뭐다? 칠지도죠. 칠지도. 이 칠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 왕이 하사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근초고왕 때 책이 나옵니다. 뭐?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물어봐도 먼저 친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거 알아? 나 이번에 시험 성적 100점이다? 만약에 점수가 낮으면 얘기하지 않겠죠.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왕들이 뭐다? 정성기를 끄던 왕들은 나의 기록, 나의 이러한 업적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초고왕 때 서기라는 역사서가 편찬되게 되고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백제의 정성기 지도죠. 백제의 한성, 근초고왕 때 어디로? 평양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죽인다? 원망스럽게 고국 원왕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요소, 그 다음 어디? 쌍둥, 그 다음에 일본 규슈를 가게 되는데 일본 규슈 때 뭘 준다? 이러한 칠지도를 하사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객관식 유물로도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편이죠. 이 칠지도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엄청 중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다리입니다. 이게 사람이 야 이렇게 해서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이란 의미를 지닌 그러한 칼인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걸 주게 되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칠지도 이 귀한 칼을 줬네? 이때부터 어떻게? 외랑 백제는 나라가 백제가 망할 때까지 둘이의 관계는 뭐다? 러브 모두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멸망 후에 백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백광정투 때 어떻게? 일본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도와주죠. 그러나 어떻게? 결국엔 패하긴 패하지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근초고왕의 시기가 가게 되고 드디어 백제 무령왕입니다. 자, 지금 왕 같은 경우는 백제왕 선생님이 지금 PPT로는 백제왕 그 다음에 뭐 고구려 신랑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왕들은 어떻게 크로스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일단 무령왕 때 왜 국력 회복 및 중흥기틀 마련이냐면 자, 근초고왕이 끝났습니다. 백제 증성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고구려의 누구? 고구려의 정성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누구다? 강개토대왕 장수왕입니다. 특히 장수왕 때 어디? 강개토대왕이 북쪽 땅을 차지했더라면 그의 아들 장수왕은 밑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강 유역의 누구? 백제의 왕이었던 괴롭게 죽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 꼴까닥 죽게 되는 겁니다. 백제의 왕이. 자, 지금 고구려의 최고의 정성기는 언제? 장수왕, 강개토대왕 장수왕 때인데 그러면 이때 당연히 한강 유역은 누구 거다? 고구려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 원래 한강 수도 누구였죠? 백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제는 어떻게 됐나요? 쉽게 말하면 집을 뺏긴 거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아기에 의해서 집을 뺏기고 경매가 따다닥 붙으면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두고 봐. 나는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또? 백제는 또 고구려한테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겠죠. 어쨌든 고구려 입장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고궁원왕을 한번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당연히 집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읍을 이사를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기억나십니까? 위옹사 웅진 시기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다? 백제의 왕의 힘은 아주 약합니다. 귀족들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때 계로왕 때 이후부터. 그래서 쭉 왕의 힘이 약해지다 누구? 이 무령왕 때 무로서 영원하리라. 이 무령왕 때 뭐다? 다시 왕의 힘이 강해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랬죠? 이 시기 왕이 죽은 이 시기부터 뭐다? 누구의 힘이 세다? 귀족들의 힘이 센 겁니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밟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다?
22담로입니다. 이거는 뭐냐? 특별행정구역. 지방의 백제 땅 중에 중요한 지역 22곳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여기에 누굴 보내냐? 바로 왕족들 또는 우리의 왕자들을 보내서 귀족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정당성, 내가 대단한 거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와?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뭐다? 양직공도와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출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데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무령왕의 무덤인데 백제의 무덤 중에 유물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다? 비석이 있기 때문에 지석, 무령왕릉 거다! 이라는 쉽게 말하면 뭐 이름 적혀있다라 할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적혀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령왕 이렇게 알 수 있고 거기에 나왔던 유물까지 잡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뭐다? 삼국시대 때 무덤 스타일은 보통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신라는 돌무지 던던 무덤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다? 굴식 돌방 무덤, 동굴식에 그 다음에 돌방, 동굴 스타일에 동굴 모양 딱 들어가 되면 어떻게? 동굴이 크지 않습니까? 맞죠? 그 안에 돌방, 돌로 대방이 여러 개 그런 스타일로 나중에 다 바뀌게 되는데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다? 벽돌 무덤이다. 이 벽돌 무덤 언제 또 해집니까? 발해 때 누구?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스타일이고 중국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정해공주묘는 발해의 정해공주묘 나중에 뵙지만 이거는 고구려 개석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위에 발해라고 써주시면 이거는 발효, 이거는 발해, 이거는 고구려 계승, 이거는 당나라 계승, 이거는 뭐 발해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지금이랑 뭐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그 다음 양직공도 같은 경우는 뭐냐? 양나라에 직접 공물을 갖다 바치러 가는 그림인 겁니다. 백제 사람들이. 즉 특산물 이런 공물을 신선 차원에서 사절 차원에서 갖다 바치러 가는데 그때 왔던 백제의 사신의 모습을 중국 당시 양나라에 있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갖다 바치러 왔는 거를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뭐다? 당시 백제인이 양나라와 교류를 했었고 이러한 옷까지 입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봅니다. 보게 되면 이게 양직공도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벽돌무덤 스타일인 무령왕릉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제인의 모습. 이 두 개의 사진, 문화재의 그림 같은 경우도 어떻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무령왕에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다? 백제의 성왕입니다. 무령왕이 성왕의 파파입니다. 파파. 자, 이러한 성왕은 성왕 때보다 백제의 거의 사실상 마지막 정성기가 옵니다. 성왕은 어떻게 알아? 아까 최초로 정성기가 왔던 근초고 왕에 이어서 괴롭게 죽은 괴로왕이 죽은 이후 어떻게? 왕의 힘이 약화된 걸 다시 왕의 힘을 강하게 된 게 누구다? 무령왕이었다면 무령왕의 아들 성왕 때는 번성한다 다시. 자, 번성하는데 어떻게?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모든 나라들이 정성기가 오르면 갑자기 되는 거 아니다. 어떻게? 그 앞에 있던 거에서 정성기 단계를 밟아서 정성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왕도 뭐다? 똑같습니다. 자기 아빠의 그러한 왕의 힘을 강해진 걸 바탕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치겠죠. 일단 첫 번째 위웅사. 위례성, 웅진, 그 다음에 사비 부여로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처음 이사를 웅진에서 위웅사 한성에서 웅진 가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집을 뺏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도읍을 급하게 잡았겠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바로 사비로 이사를 합니다. 자, 이사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사하면 인테리어 새로 해야죠. 나라의 이름 뭐다? 남부여라고 고칩니다. 자, 선생님 왜 남고구려는 아닐까요? 자, 이미 고구려는 그 전에 이미 원속 한 개죠. 부여, 고구려도 그렇고 일단 백제도 그렇고 기본 큰 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부여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부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제 동맹이 결렬됩니다. 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조금 이따 진흥왕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그 전에
고구려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강개토대왕, 장수왕, 정성기 때. 그럴 때 남진 밑으로 내려오니까 자기들끼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다?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는데 이 동맹이 성왕 때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시 설명할 거고 중국 남족과 교류했었다. 백제, 성왕도 똑같이 자기 파파와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 성왕이 결국 누구한테? 진흥원한테 죽게 되면서 백제는 암흑기로 쭉 떨어집니다. 이제 의정왕 때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냐? 이거는 신라 진흥왕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구려의 강개토대왕 근초왕 백제의 장성기가 끝난 후 드디어 넓은 영토를 차지한 강개토대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난 땅을 차지하죠. 한강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강 이북 땅만. 그 다음에 만주와 요동을 석권하고요. 그 다음 신라에 침입한 외국 격퇴, 내무랑의 요청인데 이거는 좀 설명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한다? 나의 이름을 영락. 쉽게 말합니다. 저 동진이는요. 저 영락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 영어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어떤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중국, 네 아무리 힘이 세? 넌 너고 난 나다. 너랑 나랑은 대등하다. 영원히 즐기겠다. 누가? 강개토대왕이 나는 이걸 영원히 즐기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무랑 요청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내무랑 때 설명했는데 미리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내무랑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무랑이 집권하고 있을 때 신라로 누가? 백제와 플러스 일본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가 당시 힘이 제일 약했는데 백제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이 같이 쳐들어옵니다. 왜? 백제랑 일본은 언제부터? 근초고왕 때부터 죽을 때까지 러브 뭐더라 그랬죠? 둘이 쳐들어옵니다. 내무랑이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무랑이 전화기를 듭니다. 누구한테 전화 걸겠습니까? 고구려한테 전화를 겁니다. 강개토대왕이 뿌잉뿌잉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개토대왕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강개토대왕이 기병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백제와 일본 풍비박산 나겠죠. 그런데 일본은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배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로. 근데 해안가를 장악해버리니까 이 일본은 어디?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신라 밑에 있었던 누구? 당시 가야의 맹주였던 금간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초기 가야죠. 이 금강가야 쪽으로 해안가에 있던 금강가야 쪽으로 도주를 했는데 강개토대왕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집요한 남자입니다. 어떻게? 졸지에 일본도 모자라서 거기에 있던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금강가야는 뭐다? 나라가 금강가야 연맹체였지만 제일 힘이 있었던 금강가야에서 주도권이 어디로 바뀐다? 이제 마지막까지 집권했던 큰 가야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중요하고 그러면 이러한 증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개토대왕 능비에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 속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구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빌미로 이제 엄청나게 간섭을 하겠죠. 이걸 바탕으로 신라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다? 호명 그릇입니다. 이건 뭐냐? 신라 수도의 경주의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이 그릇이 뭐다? 고구려 스타일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고구려 무덤이 어디? 신라의 무덤이 들어가 있네? 이걸 통해서 우리 뭐라 할 수 있다? 아, 고구려가 그만큼 신라에 크게 간섭을 하고 큰 영향을 끼쳤구나. 이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개토대왕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 그의 아들 장수왕이 말 그대로 정말 장수했던 장수왕이 등장을 하게 된대요. 이게 호명 그릇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명문 찍혔습니다. 이걸 통해서 강개토대왕과 관련되어 있는구나 알 수 있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고구려 강개토대왕 때 북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 장수왕 때 우리 아버지는 북쪽 땅을 다 차지했네. 나는 북쪽으로 가지 않겠다. 어떻게? 이제 나는 밑으로 남진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수도를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 장수왕이 빠방빵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 총독 의미는 뭐다? 수도를 밑으로 옮겼다는 것은 남진입니다. 그럼 반대로 수도를 위로 올렸다. 이건 뭐겠습니까? 북진입니다. 남진 내려가니까 밑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때 뭘 맺는다?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 그 다음 백제의 수도 함락됩니다. 고국 원왕의 복수를 드디어 합니다. 누가? 우리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하면서 괴롭게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게 되고 백제는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왕의 힘이 쉽게 말하면 거지같이 되고 귀족의 힘이 강하면서 어디? 당연히 수도 뺏겼으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죠. 위웅사. 아까 봤듯이 웅진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장수왕은 지방 총성을 대상으로 경당이라는 걸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예와 한학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수왕이 이때 이렇게 자유롭게 밑으로 내려갔었던 이 배경은 뭐냐? 바로 당시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남북한은 아닌 것처럼 분열됐었는데 이 남조와 교류를 하고 북조와 교류를 합니다. 남조와 북조 입장에서는 둘 다 서로 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적으로 두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사신을 파견해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남진 정책을 하게 된다. 이게 핵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수왕은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뭐다? 강개토 대왕 능비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한강유역을 차지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다? 중원 고구려비도 만들게 된다.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라의 내무랑. 신라의 내무랑 아까 설명했었죠. 이 내용입니다. 백제가 우회가 연합해서 신라를 야호!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감당이 안 되니까 강개토 대왕한테 뭐? 이름부터 그대로 내무를 갖다 바친다. 아리가또 도와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강개토 대왕한테. 강개토 대왕은 뭐다? 기왕 이래 된 거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 좋아, 알았다. 그러면서 결국 고구려가 승리하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졸지에 금강가야가 쇠퇴가 된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면서 주도권이 어디로 바뀐다? 대가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이러한 걸 바탕으로 신라 내무랑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지만 이 내무랑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김씨의 의양. 그동안은 어떻게? 박석김, 삼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뭐다? 김씨에 의해서. 김씨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군장의 칭호를 아직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립간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칭호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무랑의 업적도 아셔야 되겠고요. 특히 아까 계속 나오던 이 고구려의 원군 요청, 백제와 일본, 그 다음에 가야의 변동, 이거까지 연동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제 누가 정상기로 해야 되죠? 이제 신라입니다. 자,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다해왔던 지증왕 때 정성기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쉽게 뭐 나라 이름을 신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그 신라, 그 다음에 드디어 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 풍습 교정, 이건 뭐냐? 순장, 즉 옛날 그런 잘못된 이러한 풍습 등을 교정, 다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시장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증왕이 한 거는 뭐다? 시장이 수도 쪽에 경주 동쪽에 설치된 동시에 시장의 감독을 하는 동시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그 전에 설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 소로 경작을 하는 우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 우상국, 울릉도를 누구를?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정벌을 한다. 지증왕 같은 경우는 뭐다? 나의 지식을 증명할 수 있어. 안달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은 없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나라 이름 바꾸기, 왕으로 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감독관. 그 다음에 우경. 쉽게 생각하면 나의 지식을 증명.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우경. 그 다음에 우상국, 울릉도. 울릉도 위치 알지 않습니까? 울릉도 백제랑 고구려 탐내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까? 누구? 제일 가까이 있었던 신라, 지증왕 때 이렇게 정벌을 했었다. 왜? 다른 지역은 지증왕이 힘이 안 돼서 차지를 하지 못했구나. 왜? 지증왕 때 있던 일이고 그 다음 이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때는 흥행하라. 드디어 흥행합니다. 뭐로 흥했다? 법으로 흥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율령반포, 이게 삼국시대 왕이
왕권의 힘이 강화시키는 그러한 겁니다. 율령을 지금처럼 뭡니까? 헌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이죠. 법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관리들의 관등과 공복제. 그 다음에 법으로서 뭐를? 불교를 공인한다. 고구려는 누구 때? 소수를 위했던 소수리망 때 불교를 공인합니다. 처음 불교 들어왔을 때 뭐다? 믿는 사람 많이 없었겠죠. 소수를. 그 다음에 백제는 침룡왕 때고, 그 다음 이 법흥왕 때 신라로는 최초로 아까 영락처럼 권원이라는 영어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등, 아주 중요하죠. 진골 귀족들이랑 귀족들을 상대했던, 통제했던 상대등과 그 다음에 군사관련 병부를 마련하고, 그 다음 금강가야를 정복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법흥왕 다음에 누구? 진짜 응했던 진흥왕이 나오게 되는데, 최고의 정성기죠. 진흥왕이 나오게 되는데, 가야는 두 명이 크게, 가야는 두 개 말면 됩니다. 뭐? 금강가야, 대가야인데 아까 처음 봤듯이 이 금강가야는 어떻습니까? 아까 강개토대왕 그 사건 이후로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흥왕 때 마지막까지 정성기를 했던 대가야는 아니지만 흥행했던 이 법흥왕 때 뭐다?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법흥왕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법흥왕이 꼴까닥 죽은 후 진짜 했던 최고의 정성기를 이뤘던 진흥왕이 나오게 됩니다. 진흥왕 같은 경우도 개국, 개흥, 대창, 흥제라는 연호를 사용하고요. 스스로 황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전쟁을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파워, 힘이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화랑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동체, 원시적 공동체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학교로 치면 그겁니다. 원래 이 화랑도는 진흥왕 전만 해도 학교 동아리였습니다. 학교 동아리. 그랬던 걸 어떻게? 이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 쉽게 말하면 정규 학교 과목, 수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누구 때? 진짜 흥했던 진흥왕 때. 왜? 일단 최고 정성기를 끌면 기본적으로 뭐가 기반이 된다? 파워,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똑같습니다. 우리 진흥왕도 내가 잘난 거를 남기기 위해서 국서라는 책, 기억나죠? 아까 백제 때, 근초공왕 때 서기. 그 다음 갑니다. 자, 한강 지역을, 이거 어떡하네요. 한강 지역을 어떻게? 다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강 지역에 중국이랑 다이렉트로 교류하기 위해서 뭐다? 당항성을 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무슨 비? 북한산에 비석을 세운 북한산비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성을 해서 중국이랑 다이렉트로. 그 다음 또 고구려까지 공격해서 원산만 함경도까지. 이거는 지도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흥했던 진흥왕 때, 아까 법으로 흥했던 법흥왕 때는 뭐다? 두 번째로 흥했던 법흥왕 때는 금강가야라면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게 신라의 이제 영토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산비 꼭 아셔야 되겠고, 당성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순수비 같은 경우도, 순수비 뭡니까? 그 지역을,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경우는 진흥왕이 그 지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자기가 직접 거기 가서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진흥왕 때 기억나죠? 관상성 전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성왕이랑 백제의 성왕이랑 신라의 진흥왕이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같은 시대에 맞물렸는데 선생님 둘 다 정성기였잖아요. 마지막 정성기. 근데 이 성왕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미 백제 바로 계롭게 죽은 계로왕의 복수를 불타고 있습니다. 한강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둘 다 정성기의 왕이잖아요. 올라가면서 했는데 신라는 이렇게 멀찍이 구경을 합니다. 열심히 싸우는구나. 백제랑 고구려랑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 백제가 한강역을 차지하자 어떻게? 신라가 배신을 하면서,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역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백제, 성왕, 복수심에 막 불타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상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 관상성 정토에서 성왕이 거기 출전했던 병사들을 쉽게 말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만 끌고 가다가 신라군에게 매복했던 애들한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왕이 꼴까닥 죽게 되면서 백제는 이제 또 쇠퇴기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라 힘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와 어떻게 신라가 원수지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
백제의 성왕과 진흥왕과 어떻게? 동시대 사람이다.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아셔야 되겠고 당연히 이때 백제가 어떻게?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황경에 도착했을 때 그 전에 맺었던 동맹은 당연히 깨지겠죠. 당연히 깨지겠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삼국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삼국의 흐름입니다. 아마 여기서 어떻게든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겠죠. 한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통일신라 시기로 가게 되면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거. 통일신라 이후에는 중대는 뭐다? 왕임.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임이 정말 강한 때 누구?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신문을 읽어서 아주 똑똑한 뉴스페이퍼 킹 때 왕임이 강했었고 이거의 반대급부로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왕의 힘이 너무너무 약하고 귀족들의 힘이 강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방에는 어떻게? 호족들이 내 스스로 성준이 장군이 난리를 치고 그러한 것들이 모순들이 결국 모이고 모여서 어떻게 한다? 그거의 반대급부로 이제 밑에 있었던 호족이랑 그 다음 육두품들이 힘을 합쳐서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흐름. 특히 시험에는 신문왕 부분이랑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 생활 모습 또 그것도 아주 잘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재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경우는 나오는 부분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칠지도라든지 뭐 금동대학로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고구려 고문벽화라든지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그걸 꼭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아까 앞에 봤던 왕들을 따로따로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업적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아까 진흥왕이랑 그 다음에 성왕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강개토대왕과 내무왕과 백제일본 가야와의 그 관계 특히 이거는 시험엔 정말 단골 손님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강 한번 끝내봤습니다. 2강, 3강, 4강, 5강까지 해서 비록 짧은 강의지만 계속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